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이 싸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명확한 뭐 어떤 그 산업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제 정책들의 어떤 좀 눈에 보여야 되겠죠. 이런 흔들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실적도 올라가면서 재료도 있는 종목들이 보면 찾아보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제가 주목하는 트렌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의 흐름이 보니까 GM이라든가 LG에너솔루션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기회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대비하는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 특집을 맞아 여러분에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투데이 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주식과 관련된 초성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방송도 보시고 따뜻한 커피도 챙기시는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만약에 이제 조기 종료가 된다라고 이제 가정하에 본다 그러면, 그럼 이제 크게 반응할 수 있는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섹터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향후의 시장의 주도권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장 대비해서 뭐 배터리 쪽이 좀 뭐 LG 에너솔루션이 강했다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좀 더 그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많이 빠졌던 양극재 종목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뭐 전액이라든가 뭐 리튬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증시 안전 펀드가 과연 들어올지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증시 안정 펀드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또 시가총액상위 종목들이 또 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증시 안정 펀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중소형주 쪽에 베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갖고 있는 거를 한 중소형주 쪽으로 한 옮겨보는 그런 베팅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와서 증시 안정 펀드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대형주 쪽이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 이제 증원 펀드가 시장에 풀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만 많이 본다고 하면 네. 2차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 일일 사야겠죠. 점점 얘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연기금이 이제 방어하면서 의무적으로 금투랑 같이, 금융투자랑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위주로 샀는데, 그런 쪽의 매수가 좀 끊길 것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그럼 거기에 그런 종목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도 아마 그런 쪽에서 올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S&P 493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M7을 뺀 나머지 종목들이 아마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소형주 내년도, 특히 내년도에 중소형주의 강세는 아마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중소형주 쪽에 좀 기회를 잘 보자. 그래서 지금에는 찾아볼 종목들이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막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 종목들은 좀 찾아서 좀 매수를 포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아니면은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수주 모멘텀이 있거나,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분기에 임상 모멘텀이 있고 결과가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에서 상반기 안에 아니면 연말에 모멘텀이라든가 뭐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과, 그러니까 올해까지 실적은 안 좋았지만 내년도에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하는 종목들, 아니면 올해도 좋고 그 내년도 더 좋을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도 올라가면서 재료도 있는 종목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제가 주목하는 트렌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의 흐름이 보니까 GM이라든가 LG에너솔루션이 이제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각형 배터리 쪽에서 기회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상공장의 우리 코너에서도 LG에너솔루션 3공장이 그 공사 중단된 게 결코 제가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그 GM의 지분을 엔솔이
그때 당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엔솔이 다 인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러한 물량 그 3공장은 도요타로 갈 것이라고 좀 미리 말씀을 언제를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요타 쪽에서 다 대줄 겁니다. 그 지분을 사갖고 대신 그 라인이 도요타 전용 라인이 되겠죠. 아마 그것도 각형이 될 것이고 그 4공장과 GM과의 그 각형 배터리를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4공장이 각형으로 갈 건데 거기는 투자금을 지금 좀 더 많이 되는 형태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각형 배터리 쪽에서 모멘텀이 생기는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폼팩터 그 새로운 폼팩터에 대해서 생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그래서 기회를 봐야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어느 업체든 대규모 수주가 나타나는 기업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각형 배터리 쪽에서의 특히 각형 배터리는 케인이라든가 어셈블리로 들어가니까 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부품 업체들에서 뭐 이런 상승 EDP 뭐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중에서 분명히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기회를 찾으면 내년도에 굉장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인사이트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봤을 때 올해 사실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개업 여파로 이제 증시가 말 그대로 좀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어떻게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에 또 초반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우리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뭐 여전히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고평가의 어떤 논란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해가지고는 그게 어느 정도 그 섹터 이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형주 M7 위주에서 중소형 섹터를 이동한다든지 그런 방식의 하나의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기존에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집중됐던 투자 자금들이 실흥국으로 서서 옮겨갈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이 싸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국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명확한 뭐 어떤 그 산업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제 정책들의 어떤 좀 눈에 보여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주식시장이 뭐 우리가 바닥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지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글쎄요, 뭐 각각이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사실은 지금 같으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사실은 주식을 갖다 모아가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한 2분기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섹터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한국 주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국면을 갖다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도 자금 꽤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부동산 흐름을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금세가 폐지됨으로써 부동산 자금이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시작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프로세스 요것만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뭐 현금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한 상태라서 주식을 주로 들고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주식을 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뭐 정치적 프로세스 해소될 때까지는 그냥 버티셔야죠. 잘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긴 하나 이제 이런 그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결론이 날 때 그때를 대비를 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하거나 일정 부분 갖고 있다가 결론 났을 때 그때 따라 붙는 형태로 또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타이밍을 쟀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더 떨어질까봐 팔았다가 돌아서면은 사야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그 타임 맞추기 정말 쉽지 않고요. 그렇게까지 급등할 줄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타이밍을 정확히 잡지 못할 바에는 그냥 가져가시고요. 전에도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모델 수가 증가할수록 침투율은 정비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전기차 침투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1년에 막 400개에서 모델 수가 500개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는 뭐 수익이 나는 기업도 있고 대부분은 수익을 못 낸단 말이에요. 시장에 비해서 너무 업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EU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가
그 가성비가 좋은 신차가 대거 출시됩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양시장이 대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팀투로 올라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5년도, 26년도에 그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빅사이클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그 시기에 전기차가 대량으로 출시되는 게 예정돼 있기 때문인 거고 마침 그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린다 이 얘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 사이클이 맞물린다. 속도의 문제지 그 두 가지 사이클이 맞물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일정이 시간이 좀 지연되는 건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26년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JV 규제 요거를 봤을 때도 그 이제 26년도가 GV 신차 비율이 이제 35%란 말이에요. 내년도 22%. 그럼 22에서 35로 갑자기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기업들이 도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GV 규제 그러니까 ACC2의 그 규제상으로 내년까지는 이제 그 22% 채우지 못하면 대당 $5,000 벌금 내고 그리고 26년부터는 대당 $20,000 벌금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의 생존의 문제라서 그걸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것 때까지는 끝까지 다 봐야 되지 않냐. 금리 인하 사이클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사이클의 빅 사이클이 만나는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뭐 BPM 쿠팡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봐야죠. 한번 가보시자고요. 네, 그 2025년에는요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이야기만 들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찐코노미를 통해서 핵심 정보도 많이 알아가시고 성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